안녕하세요. 레비꼬입니다. 저는 33살의 직장인이고요. 현재 회사를 다닌 지는 약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는 이게 근로계약서상에 외부 유출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같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과 함께 월세로 생활하고 있고요. 생활비랑 월세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삶에 뭔가 뚜렷한 목표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회의적인 생각?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고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서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더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6월부터는 짠테크를 하겠다. 근검 절약을 하겠다. 난 아껴 쓸 것이다. 라고 가계부를 썼고 전 6월에 무려 489만 5,335원? 거의 500만 원? 이거는 거의 2달치 월급을 끌어다 쓴 수준이나 다름없어요. 심지어 여기 49.2% 쇼핑이 제일 많아요. 이건 제가 아주 큰 금액의 물건을 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 가계부 언박싱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얼마 금액을 썼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쓴 금액을 이야기를 하면 거의 인간극장 5부작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많이 쓴 금액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6월 2일, 즉 두 번째 날 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 256기가 플러스 애플 펜슬 플러스 애플 케어를 삽니다. 나중에 케이스까지 사면 이제 약 195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돼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지출의 항목이에요. 아이패드. 저는 꼭 그려보고 싶은 이모티콘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어요. 굳이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결국엔 사게 되겠다 싶어서 아이패드를 구매했어요. 대신에 이 아이패드를 구매하면서부터는 나는 무조건 월급 외에 부수익으로 이 아이패드 값을 벌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쓴 금액은 미용실에서 45만 원을 충전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리가 반곱슬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매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직 센티 값이랑 클리닉 비용이 약 17만 원 정도 되는데 예전에 좀 싼 곳을 잘못 갔다가 돈이 더 들어갔던 적이 있어서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정착한 곳에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을 충전하면 이제 50만 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클리닉은 무료예요. 5만 원 상당의 클리닉 무료. 그리고 사은품으로 되게 큰 트리트먼트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17만 원인데 할인받고 이래서 현재 잔액은 39만 2천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여기 충전 금액으로 쓰다 보니까 좀 쇼핑 금액이 더 많이 나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다이소에서 화장솜 사는 거 2,000원 닥터지 토너도 싸게 구매하려고 약간 당근 검색했더니 마침 어떤 분이 이제 미개봉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쇼핑 다음으로 많이 나간 부분이 경조사 그리고 회비인데요. 이번 달에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친한 친구 한 명 결혼했고 회사 동료 한 분 결혼하시고 그리고 이제 8월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축의금 겸 회비로 지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 3명의 축의금을 6월에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는 취업한 뒤로는 매달 용돈 30만 원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 집들이를 갔을 때 수박을 사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도 포함해서 85만 7천 원. 이거는 쇼핑하고 경조사 여기서 벌써 월급을 초과해서 쓴 거죠. 제 생활비 중에 많이 들어가는 항목인데요. 주거통신 비용.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사실. 그리고 가스비 한 2만 원 정도, 전기세 9천 원 정도 나오고 있고 통신요금비는 89,960원. SKT 무제한요금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계부 쓰면서 바로 알뜰통신사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교통 차량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막 대중교통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지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임도가 없어요. 제가 회사 면접을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임도가 없어요. 앞에 이렇게 바로 도로거든요. 제한 속도는 80km예요. 안전속도가 요즘에 50, 30 그렇게 캠페인하고 법적으로도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앞 도로는 화물차 쌩쌩 다니는 시속 80km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면허가 생기고 차가 없으면 차가 생기는, 무조건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차는 제가 예전에 조교 잠깐 했을 때 벌었던 돈으로 이제 800만 원짜리 소울을 일시불로 샀었거든요. 이제 현재 그 차가 거의 10만 킬로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엔진 오일 교체하는데 점검 받으면서 미션 오일이랑 브레이크 오일도 오염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제 알아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돈 너무 많이 썼는데 다음 달에 결제할까? 좀 더 미룰까? 약간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짠테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다들 결혼하고 왜 차까지 이러는 건가?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차량은 제때제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정비를 했습니다. 세 군데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가장 싼 업체에서 했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추가로 10,000원도 더 깎아줘서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엔진 오일보다 확실히 미션 오일을 가니까 소음이 있었던 부분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차가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느껴질 정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비는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번에 막 서울도 좀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됐고 다른 지방도 다녀왔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유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아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방이긴 하지만 서울을 차 타고 가기에는 되게 가까운 거리거든요. 1시간 정도?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항상 서울을 차를 타고 다녔어요.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코로나 모두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걸리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곳이라서 최대한 주의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감염률도 낮아졌으니까 대중교통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7월 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4단계로 올릴까 말까 1,200명이 넘고 이래서 서울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4월달 거랑 5월달 거가 이번 6월에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2배 정도 같이 되는 거고, 다음은 식비인데요. 식비는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약간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70만 원대? 70만 원 이상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배달도 시켜먹고 집에서 먹기보다는 시켜먹고 나가서 먹고 이런 걸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 한 번 시킬 때마다 돈 많이 들잖아요. 막 3만 원씩 들고. 근데 이번에는 집에서 많이 먹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거의 집에서 먹으니까 15만 원 정도 안쪽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간식도 저희 콜라 많이 먹는데 당근에서 콜라 검색하면 되게 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사 먹고, 외식도 거의 안 했고, 카페는 많이 갔어요. 카페를 거의 월화수목금 스타벅스에서 이제 쿨라인 피자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쿨라피 계속 쿨라피만 먹었어요.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는 카페 끊기 도전 중입니다. 이번에 교육비로는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고 교육비를 질렀습니다. 이거는 동생하고 반반 냈거든요.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를 듣자, 각자 하나씩 듣자 이랬는데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 하나 신청해놓고 동생하고 같이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임장도 다녀보고 뭔가 그런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걸 약간 다스리고 위기를 잡겠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모르는 것을 먹고 탈이 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건강인데요. 제가 이번 달 초에 약간 어깨? 목이 아파서 병원 갔었어요. 근데 이게 어깨 때문에 목이 아픈 건지, 목이 아파서 어깨가 아픈 건지, 이건 사실 병원에서도 잘 몰라요. 저는 약간 불안정성 탈구? 다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좀 탈구가 잘 되는? 그래서 약간 늘어나는 건 잘 늘어나는데 수축이 안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건 좀 잘 안 드는 편이고,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데 최대한 운동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 다녀왔었던 게 있고, 제가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데 원래는 그게 6만 원이 넘어요. 3개월치. 근데 이번에 마침 삼성카드 쇼핑에서 거의 절반 값을 할인하는 거예요. 3만 원대로. 그래서 이거는 마침 또 다 먹었으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좋은 타이밍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보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험비가 많이 나간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 암보험 26,030원, 그리고 실비 11,470원, 그리고 상해보험 5,770원. 원래 여기 정기보험도 있었어요. 그건 25,000원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험비가 비싸지 않은 건 원래 다 다이렉트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보험의 보장성 이런 거 따져보고 그 중에서도 저렴한 보험료 찾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 없는 정기보험하고 상해보험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상조보험은 이건 휴대폰 살 때 삼성 서비스센터 거기 삼성전자 샵에 가면 대명 거 I'm Ready라는 보험이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하면 100만 원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10년 동안 4만 원씩 적금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선이자로 100만 원을 미리 기계값으로 할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고 있고 그건 약간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진 안 해요. 왜냐면 이미 제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생활용품 부분은 이건 거의 뭐 필수품밖에 안 샀어요. 마스크 그리고 샴푸랑 린스. 기타 항목은 제가 혹시 몰라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공인인증서, 뭐 OTP, 그것도 제 거 개인적으로 범용 공인인증서 이런 걸 냈고 동생한테 당근 심부름 하면은 한 건당 1,000원씩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동생한테 1,000원 준 거? 근데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면서 꼭 부수익으로 이 값을 회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바꿨던 거. 일단 필요 없는 물건도 당근에 팔고 그리고 보험도 해지하고 그리고 이전에 뭐 병원비 많이 나왔었던 것도 저는 실비보험을 한 번도 보험료 청구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청구해봤어요. 그래서 보험료 청구한 게 거의 17만 원 이런 거 나오고 여러 가지 환불하면서 환불금 받은 거 제가 철학책을 정기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환불해서 46,000원 받았고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이 원래 저 혼자 1년치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 패밀리가 생긴 거예요. 4명을 모으면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다. 근데 막 그렇게 이제 네이버 쇼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제가 냈었던 금액을 회수를 한 거죠. 저는 특히 더 할인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들을 가입해서 이번에 정기보험을 해지하면서 그냥 일수로 나눠서 2,790원 정도 남는 금액 받았고 그리고 저는 지역상품권을 써요. 그러면 10% 할인을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20만 원 결제해서 2만 원을 혜택을 보거나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좋았는데 이것도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합한 비용이 76만 1,831원. 그래도 많이 모았죠? 한 120만 원만 더 모으면은 아이패드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고정비를 계산해봤거든요. 엄마 용돈, 월세, 공과금, 휴대폰, 교통비, 보험료 다 합쳐서 114만 원. 아주 많이 나가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여기서 폰도 알뜰폰으로 바꾸고 보험도 몇 개 빼고 하면 약 10만 원 정도는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좀 교통비도 좀 더 줄여서 그래도 100만 원 정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가계부를 쓰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잔뜩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500만 원 정도를 써서 다음 달은 어쩌지? 카드값을 갚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패드는 할부라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뭔가 저축 금액 잡기도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한 게 6월에 카드값을 다 갚자. 제가 돈은 모아놓은 건 없어도 대출은 없거든. 근데 이제 대출이 있다면 카드값인 거죠. 아이패드랑 뭐 일부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할부로 잡아놓은 것들 그거는 할인 받으려고 일부 소액 금액을 잡아놓은 거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즉시 결제로 갚았어요. 그리고 7월 달은 그냥 없는 돈으로 없이 살자. 그리고 2달을 고생하고 7월 달 월급을 받으면 그 금액에서 고정비 빼고 생활비 빼고 비상금 빼고 저축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분들 알뜰하게 사는 걸 찾아보면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니까 저축 얼마 할지 정해져 있고 얼마 아낄지 정해져 있는데 돈을 막 쓰다가 아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이 상황에서 저축보다는 차라리 내가 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 완벽히 매듭을 지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달간은 그냥 얻고 정리하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가계부를 쓰면서 그래도 잘했다 싶은 건 제 실천력이었어요. 어쨌든 가계부도 쓰고 이 가계부를 쓰면서 최대한 열심히 부수입을 모으려고 했었던 거 제가 아끼던 물건도 다 당근에 팔고 근데 막상 당근에 팔면서 느끼는 건 허무함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모아왔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래도 정말 열심히 팔았고 뭐 좀 팔기 애매한 내가 이렇게 팔기엔 너무 아깝다 싶은 것들은 차라리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줬어요.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게 제일 더 낫다라는 마음가짐? 어쨌든 물건을 많이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암보험이랑 실비 외에 필요 없는 보험들은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그냥
해지를 했고, 뭐 휴대폰도 사실 산지 1년이 안 돼서 위약금이 4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위약금 때문에 알뜰폰으로 바꾸면서 기다릴까? 그러면 언제 바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한 달 요금이 9만 원 정도니까 69, 54, 54만 원? 그리고 알뜰 통신사 요금제가 약 3만 원이라 치면 63, 18. 그러면은 약 6개월 정도면은 위약금을 회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알뜰 요금제를 쓰고 그냥 위약금을 내자라고 싶어서 알뜰 통신사로 바꾸고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위약금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것도 그냥 바로 갚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잊어서 안 바꿔요. 어차피 6개월 뒤 지나면은 내가 냈던 금액만큼 저는 회수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실천했던 그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사업자 등록도 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카드값? 이런 것도 그냥 다 갚은 것도 정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오늘은 제 첫 가계부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고 약간 많이 모자란 것 같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레비